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멘토가 말하는 운의 원리, 오래된 비밀 두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래된 비밀. 인생은 운구기일이다. 식초를 고하던 중에 술을 얻는다. 사자성어. 저 사람은 타고난 행운아야.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야. 그 정도면 액땜했다고 생각하자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긴다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주고받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운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동양의 명리학은 사주에 근거하여 사람의 기륭화복을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사주는 사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하고 연월일시를 그 집의 바치는 4개의 기둥, 즉 내간지라 합니다. 각각의 간지가 2글자로 되어 있어 모두 8글자를 이루기 때문에 팔자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사주팔자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간지 8글자에 나타난 음양과 오행의 배합을 보고 그 사람의 부귀와 빈천, 길, 흉, 화복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사주팔자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격이나 적성 등 인성 분야,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 대인 분야, 관운, 재운, 학운, 건강 등 운수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명리학에서의 사주팔자는 무엇보다도 균형과 조화를 중시합니다. 음양이나 오행이 치우침이 없이 고루 배합되어 있으면 길하고 편중되어 있으면 그것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연월일시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타고난 성향을 살펴 과한 부분은 지나치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야 행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게 사주 명리학의 이치입니다. 동양의 명리학과 서양의 점성술은 우주의 천문학적 현상과 인간의 세상사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동양에서는 우주 만물의 법칙인 음양과 오행이, 서양에서는 7개 행성의 기운과 움직임이 동시성의 원리에 따라 인간사와 함께 움직인다는 원리가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명리학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힘의 실체와 규칙이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와 삶도 하나의 소우주로서 그 축소판과 같다고 말합니다.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이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삶의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칼 융은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안에 운명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외부의 불가피한 영향으로 정의하는 운명조차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행운을 불러온다는 것도 무의식의 힘을 긍정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무의식의 힘을 우주의 에너지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우주의 에너지에 상응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무의식과 우주의 에너지를 깨워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은 기존의 성공 방식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고 노력해서 쟁취하고 처절하게 살아남는 것이
성공 방정식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지요. 행운의 과학은 성공해서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해서 성공하기를 가르칩니다.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때문에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이 좋아하는가, 편안한가, 행복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행운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좋은 운수 또는 행복한 운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 것 또는 자신의 노력보다 몇 배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일단 행운을 정의하기로 합니다. 운의 영역과 개인의 기량의 관계를 말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 운칠기삼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성공 여부는 운이 70%, 개인의 능력이 30% 정도 작용한다는 뜻이지요. 어느 유명한 재벌가 오너는 운구기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운에 대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제가 이 표현을 인용한 이유는 우리의 사소한 삶과 일에도 온 우주가 상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삶과 일에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때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하되 과정에서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당신의 예상을 빗나가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는 일이 나중에 원래의 목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행운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운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에너지이지만 통제할 수 없다고 무연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인간은 내면의 무의식과 우주 만물의 법칙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다만 우주의 에너지를 불러오는 것은 나 자신 안에 있음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에너지의 방향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도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이, 이건 안 될 것 같다. 운이 따라주질 않아. 할 만큼 했는데 역시 나는 안 되는 운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런 좌절감이나 초조감에 미리 빠져버리면 에너지의 방향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겉으로 위기처럼 보이는 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플러스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는 경우는 참으로 많습니다. 당신의 작은 변화가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운의 방향을 플러스로 바꾸고 행운을 불러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뇌신경학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 뇌의 신경학적인 패턴을 바꾸는데 90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우리가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도 빠르면 2주, 늦어도 100일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이 행운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온 우주가 당신의 변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행운의 법칙. 당신의 작은 변화가 무의식을 바꾸고 온 우주를 움직인다. 항심이 있는 곳에 행운이 있다. 평상시에 몸가짐을 공손히 한다. 노너. 선생님 덕분에 이런 액수의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하는 P씨 앞에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많이 달라진 태도에 놀라서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객들을 컨설팅하면서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태도가 달라짐을 느낍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공손해집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양하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서경에 나오는 가득 찬 것은 줄어들고 겸손한 것은 이익을 본다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겸양의 지혜가 인복을 부르고 일이 성사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이 성사된 후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힘이 됩니다. 함부로 그것을 자랑하거나 스스로 우쭐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노력한 것 이상의 행운이 따른다. 그렇기에 더욱 세상에 감사한다는 표현과 다짐은 내 마음을 움직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힘이 있지요. 아울러 이런 태도에서는 품격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릇을 더욱 크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물론 운이 따라주지 않는 시기에도 공손한 태도나 신중한 몸가짐은 불운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태도야말로 행운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나는 내 자신의 품위를 지키겠다. 나는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만한 일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릇이다. 이 정도의 실현에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겠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이기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련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과 영광의 맨 앞줄에 서서 거만을 떨지도 않습니다. 변함없는 항심만이 스스로를 지키고 또 행운을 불러오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운명학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미 신통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주위에 자자했지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철부지 시절이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조차 난 아직 그 정도로 익지 않았으니까 고개를 숙일 일이 없지 라며 코웃음을 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운명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운명학의 기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운명학의 본질은 사람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행운을 깨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제 마음 공부의 목표도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레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더군요. 겸손한 자만이 다스릴 것이요 노력하는 자만이 가질 것이다 라고 미국의 에머슨이 말했던가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로부터 행운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중요한 인사를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행동 거지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도 겸손함과 공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겸손과 거만은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열쇠는 마음가짐입니다. 항심이 있으면 겸손하고 항심이 없으면 비굴하거나 거만해지지요. 흔들리는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항심이 있는 곳에 행운이 있습니다. 행운의 법칙. 흔들리는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다. 매일 행운 일기를 써라.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연못을 이룬다. 순자. 오프라 윈프리가 꼽는 자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감사 일기를 최고의 비결이라 말합니다. 오프라는 매일 자기 전에
그날의 감사했던 일들을 일기에 썼다고 합니다. 그것을 쓰면서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 강한 근육을 키워가듯 매일 좋은 습관의 실천을 통해 큰 행운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재미있고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일기 숙제처럼 하루 일과를 전부 기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행운 일기를 써볼 것을 제안합니다. 운 컨설턴트로서 자신있게 말하건대 행운 일기를 쓰는 작은 실천이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행운 일기를 채워가는 만큼 분명 당신의 미래도 행운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행운 일기를 쓰는 방법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행운 일기를 쓰는 시간대는 자기 전 또는 저녁 식사 후가 바람직합니다. 우선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행운이라고 느꼈던 일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작은 행운이 큰 행운을 불러오는 기회이고 시작이니까요. 그 일이 일어난 시간과 어떤 행운을 얻었는지를 함께 기록해 보세요. 남이 읽으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 라는 생각은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행운 일기를 통해 당신은 매일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아내게 될 겁니다. 이런 증거가 하나씩 쌓이게 된다면 결국 나는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굳은 신념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행운을 불러오는 행운 일기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2013년 1월 1일 오후 2시 서점에 들러 책을 읽다가 우연히 행운 일기에 대한 것을 배웠다. 계산을 하는데 직원이 매우 친절하게 대해줘 기분이 좋아졌다. 게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새해 첫날 내린 눈이 올 한 해의 행운을 예고한다.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2013년 3월 5일 오후 3시 구청에 갔는데 거의 기다리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역시 난 운이 좋구나. 2013년 5월 21일 오후 12시 30분 신랑하고 밖에서 점심을 먹었다. 새로 생긴 식당을 우연히 발견하고 들어갔는데 맛이 참 좋았다. 게다가 서비스도 좋았고 식사를 끝내고 나올 땐 오픈 기념으로 머그컵도 받았다. 역시 나는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행운 일기를 쓴 다음 일기의 마지막에 항상 난 정말 운이 좋구나 와 같은 말을 꼭 써야 합니다.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겠지요. 물론 행운 일기를 건성으로 쓰기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을 기쁜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스스로 행운아임을 믿고 감사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행운 일기를 매일 쓰기가 힘들다면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쓰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작은 기쁨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습관은 시기에 관계없이 좋은 일을 불러들이는 기운이지요. 행운 일기를 통해 당신이 즐겁게 맞이한 작은 행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큰 행운을 부르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행운의 법칙. 작은 행운이 모여 큰 행운을 만든다.